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화천대유를 통해 배워야 할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뭐 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화천대유. 우리가 뭐 정치권에서 시끄럽게 떠든 이야기들이죠. 화천대유 누구 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화천대유 돈 받은 사람 누구냐?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 법조인들 나오는 거고, 또 그 사람들 면면을 뜯어다 보면 여야 상관없어요. 여야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붙었을 때는 이 사람 뭐더라 탄핵시키고, 또 여기에 붙었을 때는 이 사람들 좀 살려주고, 또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아버지가 거기 가서 일하라니까 또 거기서 일하고. 그러니까 무엇이냐? 대충 뭐 돈 벌리는 데 가서 뭐 노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기본은 무엇이냐? 여야 상관없이 정치인들이 뭐 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화천대유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대선에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또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쇼하고 있다. 이게 좀 심심하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또 화자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치인들이 노는 거 가지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자기들이 이제 내년에 정권 탕성해서 또 헤쳐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다. 누가 헤쳐 먹을까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제 화천대유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거, 우리가 배워야 할 거죠. 왜 우리는 뭐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거겠죠. 화천대유에 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영역까지 가기가 힘들죠. 아니, 최소한 대법관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특검 정도나 아니면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또 그 이너서클 안에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천대유를 통해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죠. 이런 소시민들이 배워야 될 지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자 공모 시기는 2015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화천대유가 말하기엔. 그런데 그때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업을 해서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2012년도에 마이너스였고, 2013년도에 또 마이너스였고, 2014년도에 어느 정도 돌아섰고 뭐 그랬단 거예요. 그 2015년도에 이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하고 있다가 살짝 돌아선 걸 보면서 또 여기에서 아, 이거 완전히 돌아섰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업이다 하기에는 뭔가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화천대유 사람들도 뭔가 그런 거 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여러분들도 데드캣 바운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떨어졌다가 살짝 이거 올라갔다 이렇게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뭐 화천대유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투자를 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가 여기 통해서 배워야 될 건 무엇이다? 2015년이란 거예요. 2015년, 2014, 15년에 이 사람들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2014, 15년, 14, 15년 이런 거죠. 14, 15년도 가면 대략적으로 이게 2014년도, 15년도 이때죠, 이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2012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가 하락기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락기. 자, 그러니까 수도권이 있는데 하락기였다는 거예요. 자, 수도권이었던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락기였다. 그런데 GDP는 어쨌다? GDP는 대한민국 국민소득은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28,000, 29,000이었다는 거죠. 아, 28,000, 29,000. 자, 그러면 화천대유 사람들이 이때죠, 이때였다는 거예요. 28,000이었다는 거죠. 자, 노무현 당선 시기, 노무현 그리고 부동산 폭등 시기가 어느 18,000이었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부동산 그런 가치들이 또 올라간 시기를 놓고 본다면 이 시기겠죠, 대략적으로 8,000 정도 시기. 8,000, 18,000, 28,000. 그럼 그 다음 어디요? 38,000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화천대유를 통해서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기가 있었다는 거죠. 하락기가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GDP는 올라가고 있었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1인당 GDP죠. 그게 38,000달러를 도달해야 되겠죠.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그런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어떤 하락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하락세란 거예요. 아파트가 하락세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 뭐 상승을 얘기했던 분들이 요즘 좀 또 추춤해지고 있어요.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 거래가 안 되니까 뭐 또 그러고 있겠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지금. 가격은 뭐 상승한다는데 뭐 2년 만에 한 건, 그래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이런 수도권 시장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GDP는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대략적으로 8,000달러 정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된다?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시기냐면 이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던 시기죠.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토론 영상을 보셔야 돼요. 다시 돌아서 보세요. 뭐 여러분들 안 보신다면 나중에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또 다시 또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겠지만 한번 그때 그 토론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사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물씬 풍겨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물씬 풍기는 거죠. 그런 게 물씬 풍기면 그때 아파트 두 채를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때 아파트를 두 채 산다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겠죠, 당연히.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고 GDP를 믿고 사는 거죠. 그때 두 채 사라. 우리는 화천대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또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38,000원 우리가 못 간다. 그럼 이게 뭐죠? 그래, 여러분 집 안 사도 돼요. 38,000원 안 가면 뭐로 집 사요? 안 사도 되죠. 왜 38,000원 가면 집을 안 사도 된다? 여러분 일본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일본인들은 무엇이라 하냐면 일본인들은 중고주택을 안 사요. 신규 주택을 사요. 대부분들이. 신규 주택을 사요. 그럼 왜 신규 주택을 사겠어요? GDP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GDP가 안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일본에 누가 있죠? 일본에 그래요. 직장인들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들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주택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신규 주택을 사겠죠. 대신 구축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구축들은 가격은 자동차 중고처럼 가격처럼 떨어지더라. 아주 간단한 원리죠.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 간단한 원리로 대한민국 뭐 옆으로 긴데, 그런데 대한민국 옆으로 기고 있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옆으로 길고 있는데 베트남이 치고 올라온다. 베트남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베트남 사람도 그때 자기 나라 주식 투자를 안 해요. 놀랍게도 GDP가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투자를 하겠죠. 그럼 나중에 베트남 노동자들이 늘어나 월급으로 또 베트남 주식을 사줘요. 어이가 없죠. 대한민국이 백날 3% TV가 나와서 3% TV가 뭐 시달데없는 소리를 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데 결국엔 뭐죠? 결국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4만 달러 가면 코스피가 4,000포인트예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거를 어렵게 설명해야 하는 거 있죠.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화천대유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 따로 있다. 그렇죠. 따로 있다. 정도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